안녕하세요. 맥심 인테그레이티드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한상 부장입니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맥심 하이브라이트니스 LED 드라이버 IC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모티브 LED 드라이버에서 사용 중인 DC-DC 컨버터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제약사항 및 이에 대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 맥심 솔루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DC 컨버터 토폴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ED 드라이버에 적용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 토폴로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벅 컨버터와 부스트, 세픽, 벅 부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벅 컨버터는 V인 전압이 Vout 전압보다 높을 때만 사용 가능하고, 부스트 컨버터는 V인 전압이 Vout 전압보다 낮을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픽과 벅 부스트 컨버터는 V인 전압이 Vout 전압과 비교했을 때 때론 높거나 때론 낮은 경우가 있을 때 사용되는 토폴로지입니다. V인 전압과 Vout 전압 차이가 큰 경우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 방식이 리니어 레귤레이터보다 효율 면에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2V 입력에서 1.2V를 출력으로 내주는 벅 컨버터와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효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기 좌측에 있는 회로는 벅 컨버터입니다. 벅 컨버터의 경우 이 회로의 Q1과 Q2가 서로 반대로 풀리 온되고 풀리 오프되는 시간을 조절하여 우측 상단에 있는 파형과 같이 스퀘어 웨이브 파형을 만들어주고, 이 스퀘어 웨이브를 L1과 C5로 구성된 LC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VO 파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VO 레벨은 스퀘어 웨이브를 시간적으로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VO 값은 V인 곱하기 듀티로 표현이 되게 되고, 듀티는 전체 시간 중 Q1이 온되어 VM 값이 하인 구간의 비를 의미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는 등가적으로 회로로 나타나게 되면 좌측 하단에 있는 회로에서 Q2를 제거를 하고 L1을 쇼트를 시키게 되면 됩니다. LC 필터가 없는 리니어 레귤레이터 등가 회로에서 원하는 VO 값을 얻기 위해서는 Q1을 게이트 전압을 조절하여 가변 저항 같이 사용하여 Q1의 소스 드레인 양단에서 V인과 VO 차이만큼의 전압을 드랍시켜야 됩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의 경우 Q1을 가변 저항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Q1과 Q2를 풀리 온 또는 풀리 오프로만 사용하게 되는 벅 컨버터 방식에 비해서 효율이 좋을 수 없으며, V인과 Vout 차이가 크면 클수록 리니어 방식의 효율이 나빠지게 됩니다. 리니어 방식의 효율 계산은 매우 직관적이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Vout 나누기 V인이 되게 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는 인덕터 후단에 사용되는 캐패시티와 함께 LC 필터로 설명드렸지만,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인덕터의 정확한 역할은 스위칭 레귤레이터 출력단에 전달해야 되는 에너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류를 충전하는 소자로 생각하시는 것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동작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는 듀티라는 값이 존재하게 되고, 이 듀티 값은 스위칭이 온되어 있는 시간을 스위칭 주기로 나눠준 값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위칭이 온되어 있는 시간이라 하면은 인덕터의 전류를 충전하는 시간을 의미를 하게 되고, 스위칭 오프되는 시간은 인덕터에 충전된 전류를 방전하는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는 출력단 전압과 입력 전압 관계를 듀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귤레이터 출력 전압이 0V를 기준으로 하여 포지티브 방향이든 네거티브 방향이든 더 멀어지는 경우 더 많은 인덕터 전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덕터를 충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서 듀티 값은 커지게 됩니다. PWM 방식의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는 스위칭 프리퀀시는 어떤 값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인덕터에 충전하는 시간, 듀티를 조정하여 타겟하는 전압값을 맞추도록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나온 맥심 스위칭 레귤레이터 및 LED IC는 주로 100kHz에서 2.2MHz의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를 높이게 되면 낮은 스위칭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작은 값의 인덕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인덕터 리플 커런트를 얻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인덕터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를 높이는 경우 사이드 이펙트는 이피션시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위칭 온오프하는 순간에 잠깐이지만 풀리 온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스펫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로스가 발생되고 또한 모스펫의 게이트 단을 온오프 컨트롤하면서 발생되는 게이트 드라이빙 로스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로스를 스위칭 로스라고 하고 스위칭 프리퀀시가 증가하게 되면 이런 스위칭 로스가 증가하여 이것이 이피션시를 나쁘게 만들어줍니다. 벅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기 두 그림에서 벅 레귤레이터 회로도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벅 레귤레이터에서는 하기 회로에서 S1 또는 Q1의 온오프에 따라서 인풋 커런트 흐름의 단속이 생겨 펄스 형태의 인풋 커런트가 형성됩니다. 이런 인풋 커런트 펄스는 인풋 볼티지 리플을 발생을 시키고 이런 볼티지 리플은 벅 레귤레이터 동작과 EM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풋 단의 큰 캐패시터를 S1 또는 Q1에 가까이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벅 레귤레이터에서는 출력단이 인덕터에 바로 연결되어 있고 인덕터는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성질이 있어 인덕터를 통해 흐르는 출력 커런트는 스무스하게 되고 이런 특성으로 인해 작은 용량의 출력 캐패시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벅 레귤레이터는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을 만들어주는 토폴로지라서 입력 전류가 출력 전류에 비해서 낮습니다. 이는 효율을 100%로 가정해서 입력 파워와 출력 파워가 같다는 식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로드 커런트가 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로 벅 레귤레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이유는 낮은 입력 전류 사용을 통해 입력 패스상에서 전압 드랍에 의한 로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에는 싱크로너스 타입과 넌 싱크로너스 타입 두 가지 방식이 있고 하기 좌측에 있는 회로와 같이 모스펫과 같은 스위칭 소자만을 사용하는 회로가 싱크로너스 타입 벅 레귤레이터이고 우측 회로와 같이 하단에 숏키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경우 넌 싱크로너스 타입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싱크로너스 타입의 넌 싱크로너스 타입에 대한 상대적인 장점은 S2로 사용된 모스펫 턴온 시 모스펫 소스 드레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일반적으로 숏키 다이오드 포워드 전압보다 낮아 효율 면에서 좋다는 점입니다. 싱크로너스 타입 레귤레이터, 벅 레귤레이터의 단점은 모스펫을 IC 외부에 사용하는 경우 모스펫 컨트롤하기 위한 PCB 트레이스 처리와 모스펫 사이즈가 큼으로 인해서 사용해야 되는 PCB 공간이 크다는 점과 가격적으로 모스펫이 다이오드보다 비싸다는 점입니다. 부스트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트 레귤레이터는 아래 회로와 같이 인풋 단이 인덕터에 바로 연결되어 있어 인풋 커런트는 스무스하게 변합니다. 아웃풋 커런트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시는 회로와 같이 다이오드 D1이 턴온 되는 경우에만 인덕터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펄스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펄스 형태의 아웃풋 커런트는 아웃풋 리플을 발생시키고 또한 이런 아웃풋 리플은 EMI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부스트 레귤레이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큰 아웃풋 캐패시터 사용이 필요합니다. 부스트 레귤레이터는 낮은 입력 전압에서 높은 출력 전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전류가 출력 전류에 비해 높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부스트 레귤레이터 회로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풋 커런트가 인덕터를 통해서 레귤레이터 회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인덕터 커런트와 인풋 커런트는 동일하고 스위칭 온오프에 따른 인덕터 커런트 리플은 이렇게 출력보다 높은 입력 커런트를 기본 베이스로 하여 생성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스트 레귤레이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다이오드 및 인덕터 소자는 높은 커런트 피크를 견뎌야 합니다. 세픽과 벅 부스트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픽과 벅 부스트의 경우에는 V인 전압이 Vout 전압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을 때 사용되는 레귤레이터 방식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예를 들면 배터리 전압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전압이 사용에 따라 점점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초기에는 벅 레귤레이터로 동작을 하다가 배터리 전압이 떨어진 경우 부스트 레귤레이터로 동작할 필요가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레귤레이터가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세픽과 벅 부스트 레귤레이터입니다. 좌측에 있는 세픽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픽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C1 캐패시터 양단의 전압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C1은 회로에서 Q1이 오프일 때 V인에 의해서 충전이 되고 Q1이 ON이 되었을 때는 L3를 충전하기 위해 C1은 방전을 합니다. C1의 최종 충전 전압을 알기 위해서는 V인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Q1이 계속해서 오프되어 있다는 가정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가정하에서는 C1은 V인 전압으로 회로에 표현된 극성으로 충전이 됩니다. Q1이 ON이 되면 L3는 C1에 충전된 V인 전압에 의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충전이 되고, Q1이 오프되면 L3는 형성된 인덕터 커런트를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D1을 강제로 온시키게 됩니다. D1을 온시킨 상태에서 로드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Q1이 ON이 되면 L3가 C1에 의해 V인 전압으로 충전되는 것처럼 L1도 동일한 V인 전압으로 시계 방향으로 커런트를 충전하게 됩니다. Q1이 오프되면 L1이 형성된 인덕터 커런트를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 D1을 온시키면서 C1을 충전하고, 이와 동시에 로드에 전류를 공급합니다. 세픽에서의 주요 포인트의 전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1 양단 전압이 회로에 표현된 극성의 V인 레벨을 갖기 때문에 D1이 온되는 시점인 Q1이 오프되었을 때 Q1의 드레인의 전압을 확인하면 C1과 D1 사이에 전압이 Vout과 같고 C1 양단이 V인과 같기 때문에 Q1 양단 전압은 V인 전압과 Vout 전압 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세픽 구성 시 Q1의 내압이 어플리케이션 조건에서 V인과 Vout 전압의 합과 비교했을 때 마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픽이 왜 V인 전압이 Vout 전압보다 높을 때도 낮을 때도 사용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픽 레귤레이터에서 C1 기준으로 좌측은 부스트 레귤레이터와 동일해서 기본적으로 Q1 드레인 단 전압이 V인 전압보다 높습니다. C1 양단 전압이 V인과 같기 때문에 부스트 스테이지에서 2배의 V인보다 낮지만 V인보다 높은 전압을 생성하는 경우 최종 출력단 전압은 V인보다 낮은 전압이 출력이 되게 되고, 부스트 스테이지 전압이 2배의 V인 전압보다 높은 경우 최종 출력 전압은 V인보다 높은 전압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세픽의 경우 입력 전압이 출력 전압보다 낮거나 높거나 상관없이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회로는 부스트 레귤레이터와 비슷하지만 출력단의 마이너스 단자를 그라운드에 연결하지 않고 V인에 연결하여 부스트와는 약간 다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귤레이터에서는 V인 전압의 변화에 맞춰서 D1의 부스트 출력 전압인 V부스트 값을 변경하여 Vout 전압, 즉 V부스트와 V인 전압 차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이 레귤레이터의 동작입니다. 이렇게 V인 전압이 변하여도 출력 전압인 V부스트와 V인 전압 차이를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V인 전압이 이 양단 전압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 이 레귤레이터를 벅부스트 또는 부스트 벅 레귤레이터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전압을 출력하는 일반적인 벅부스트 레귤레이터하고는 회로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픽과 마찬가지로 Q1이 오프 시 Q1 드레인 단 전압이 V인 전압과 Vout 전압의 합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구성 시 Q1의 내압 조건과 필요로 하는 Vout 값과의 비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여기서 설명드렸던 세픽과 벅부스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픽의 경우 벅부스트 대비 장점은 우측 벅부스트 회로에서 D1이 온오프 시 출력 캐패시터 CO로 흘러가는 전류에 단속이 생겨 V인의 전류 파형에 펄스를 인가하지만 좌측 세픽의 경우에는 인풋단에 인덕터만 있어 인풋 커런트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용량의 캡을 사용하여 인풋 리플 전압을 더 작게 가져갈 수 있고 또한 이로 인해 EMI 특성이 더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벅부스트의 세픽에 대한 장점은 세픽에 비해 더 작은 컴포넌트로 회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과 캐패시터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세픽 방식에 비해 효율이 벅부스트가 더 좋다는 점입니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제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배터리에 다이렉트로 입력 전원이 연결된 IC로에 요구되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용 배터리의 출력 전압 레인지는 보통 11.5V에서 14V이고 여기에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감안한다면 IC의 입력 전압은 일반적으로 9V에서 16V의 범위를 갖습니다. 크랭크시 입력 전압은 스타터 모터에서 많은 순간 전류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배터리에서 전자장치 쪽으로 입력되는 전압은 순간적으로 6V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크랭크시 이 입력 전압이 순간적으로 더 내려가서 3V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용 LED 드라이빙 회로를 개발 시에는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램프 동작 전압 범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이렇게 확인된 입력 전압 범위와 LED 구동을 하기 위한 출력 전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서 적합한 토폴로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 전압에서 고려되는 또 다른 사항은 리버스 배터리 입력 전압과 28V 전압이 인가되는 상황입니다. 실자 조건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차량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다른 차의 배터리로부터 케이블을 연결하여 방전된 차량에 시동을 걸 때 간혹 사용자의 실수로 배터리 극성 연결을 반대로 하는 경우나 또는 배터리 교체 시 극성을 반대로 하는 경우 리버스 배터리 조건이 됩니다. 28V를 사용하는 트럭이나 버스, 군용차 등의 배터리로부터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 28V 배터리 조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도 사용되는 IC가 죽지 않도록 어플리케이션 회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리버스 배터리 프로텍션을 위해 외부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배터리 쪽으로 다이오드 애노드를, IC 입력 쪽으로는 캐소드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 전류가 큰 경우에는 모스펫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고려사항은 로드 덤프 조건입니다. 로드 덤프는 시동 시 스타터 모터에서 커런트를 많이 사용하다가 엔진 모터와 얼터네이터가 돌아가는 직후 스타터 모터가 대용량의 커런트 사용을 멈추면서 이 순간에 전압이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순간의 전압은 대략적으로 100V 근방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클램핑 시켜서 최대 약 36V에서 42V가 되도록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28V 배터리 조건이나 최대 42V 로드 덤프 조건에서도 IC는 죽지 않아야 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42V까지 내압을 갖는 IC 사용 또는 전원 입력단에 서지 클램핑 회로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모티브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또 다른 사항으로는 EMC입니다. EMC는 외부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주는 EMI와 외부 기기의 전자파로부터 간섭에 영향을 받는 EM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EMI 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MI는 외부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EMI에 민감한 장치로는 AM, FM, DAB 라디오 또는 DMB TV, 블루투스 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AM 라디오의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용 주파수 범위가 스위칭 컨버터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스위칭 프리퀀시와 오버랩이 많이 되어서 다른 기기보다도 AM 라디오가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발생되는 EMI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됩니다. AM 라디오 간섭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솔루션 중의 하나로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피해 2MHz 이상의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FM, DAB 라디오, DMB TV에 EMI 간섭을 더 주게 되어 또 다른 솔루션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른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C 중에 외부 기기의 전자파로부터 간섭 영향을 받는 EMS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EMS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 전원 입력단에 50Hz에서 20kHz까지 변하는 1V 피크 투 피크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IC는 정상 동작을 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두 번째 사항은 벌크 커런트 인젝션입니다. 오실로스코프 커런트 프루브와 같은 장치를 입력 라인에 물려놓고 이 프루브에 1MHz에서 400MHz 성분의 50mA, 100mA, 200mA 전류를 흐리게 하여 입력 라인에 교란을 주었을 때 IC는 정상 동작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1MHz에서 1GHz의 RF 신호를 인가했을 때 IC는 정상 동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재앙사항에 대한 맥심에서 제공드리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용으로 나온 맥심의 최근 IC들은 42V 내압을 견딜 수 있어 IC 외부에 클램핑 서킷 사용 없이 42V 로드 덤프가 인가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EMI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토모티브용으로 나온 맥심의 최근 IC들은 2.2MHz 스위칭 프리퀀시를 지원하고 스프레드 스펙트럼 스위칭 프리퀀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 소자를 이용하여 스위칭 모스펫의 온오프 시 라이징 폴링 슬루 레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펑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맥심에서 적용 중인 EMI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M 라디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2MHz 이상의 스위칭 주파수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스위칭을 사용하는 경우 장점은 AM 라디오 간섭을 회피할 수 있고
앞서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작은 용량의 인덕터와 캐패시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FM, VHF, EMI 이슈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스위칭 로스 증가로 인하여 효율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인 더 높은 주파수 대역에서의 EMI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맥심에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과 스위칭 파형의 슬루 레이트 컨트롤 기능이 적용된 IC들을 최근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맥심 IC에 적용된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맥스 16833과 맥스 16833C와 같은 경우 회로도에 보이는 것처럼 로우 프리퀀시 램프 핀인 LF 램프 핀이 있고 이 핀 내부에서는 이 핀 좌측에 있는 파형과 같이 2V에서 1V까지 변하는 삼각 파형을 만들어 줍니다. 이 핀에 연결된 캡은 삼각 파형의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RT 싱크 핀 내부에는 커런트 컨트롤드 오실레이터가 있고 외부에 대해서 1V 바이어스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RT 핀과 그라운드 사이에 RRT와 같은 저항을 연결하여 이 핀에서 빠져나오는 커런트 변경이 가능하고 이 변경된 커런트는 IC 내부의 오실레이터 주파수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된 주파수를 16833, 맥스 16833의 내부의 스위칭 주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로와 같이 RT핀과 LF 램프핀 사이에 디더링 레이트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저항인 RDITH를 연결하면 LF 램프 신호 레벨에 따라서 RT핀에 빠져나오는 전류값을 원하는 주기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좌측 회로 A에서 LF 램프의 출력이 1V인 경우에는 RT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RT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 RT핀을 통해 빠져나온 전류값이 맥스가 되고 스위칭 주파수 역시 맥스 값이 되게 됩니다. 우측 회로 B에서 LF 램프의 출력이 2V인 경우에는 디더링 레이트를 조절하는 저항인 RDITH를 통해 RRT로 흐르는 전류가 최대가 되고 이때 RT핀을 통해 빠져나온 전류는 최소가 됩니다. 이때 스위칭 주파수는 최소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디더링 저항인 RDITH에 의해 변경하려는 주파수 민 맥스 값을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캐패시터 CLF 램프 값에 의해 변동되는 스위칭 주파수의 주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경우 이 페이지에서 보이는 측정 결과와 같이 약 10dB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스위칭 시그널인 LX 파형의 라이징 폴링 타임 또한 RF 신호 방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모스펫의 게이트 단과 IC의 게이트 드라이빙 하는 핀 사이에 시리얼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며 이 시리얼 저항 값을 크게 사용하는 경우 게이트 드라이빙 커런트를 약하게 하여 라이징 폴링 타임을 길게 할 수 있으며 길게 가져가는 경우 RF 신호 방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측정 결과를 보면 파란색은 시리얼 저항 값이 0인 상태에서 방사 노이즈 측정 값이고 녹색은 저항 값을 가장 크게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 저항 값을 키우는 경우 모스펫이 풀리 턴온 되지 않은 시간이 길어져 스위칭 로스가 더 길어져 효율이 나빠집니다. 따라서 적합한 저항값 선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토모티브에서 사용되는 LED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과 맥심 파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라이팅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상단 테이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이빔 라이트, 로우빔 라이트,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 포그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별로 요구되어지는 LED 컨피그레이션과 LED 커런트에 대해서는 상단 테이블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추천드리는 DC-DC 토폴로지는 2개 이하의 LED를 사용하고 카 메이커로부터 요구되어지는 동작 인풋 전압 레인지가 9V 이상인 경우 벅이 주로 사용됩니다. 부스트 토폴로지의 경우에는 출력 전압이 카 메이커에서 규정하는 로드 덤프 전압보다 큰 경우 사용됩니다. 세픽과 벅 부스트의 경우 출력 전압이 로드 덤프보다 낮은 경우 사용 가능하지만 LED 직렬 연결 개수가 많은 경우 효율이 더 좋은 벅 부스트 사용이 좋습니다. 프론트 라이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추천드리는 맥심 파트는 맥스 16833입니다. 70V 로드 덤프까지 IC 레벨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외부에 따로 별도의 프로텍션 소자나 서프레션 소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코스트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앞서서 설명드렸던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을 가지고 있어 EMI 퍼포먼스 면에서도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디밍 서포트를 위해 외부 모스펫을 사용하여 디밍 서포트를 하고 65V 오퍼레이팅 최대 65V 인풋 오퍼레이팅 전압을 갖습니다. 아웃풋 쇼트, 아웃풋 OVP, LED 오픈, LED 쇼트, 오버 템퍼레처 프로텍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텍션 폴트 디텍션이 된 경우 외부에 폴트 신호를 알리는 폴트 인디케이터 아웃풋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맥스 16833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던 벅부스트 토폴로지 지원이 가능하여 LED 마이너스 단자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는 경우 부스트 토폴로지 지원이 되고 LED 마이너스 단자를 인풋 단자로 연결하는 경우 벅부스트 토폴로지 지원이 가능하여 같은 보드를 사용하여 두 가지 토폴로지에 대해서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맥스 16833이 지원하는 토폴로지는 세픽, 부스트, 벅부스트, 하이사이드 벅의 토폴로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 개의 리니어 레귤레이터 방식의 LED 드라이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채널 LED 드라이버 IC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채널별로 별도의 디밍 컨트롤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라이트와 테일 라이트의 경우 디밍 레이쇼를 다르게 하여 같은 LE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라이트의 경우 100% 디밍을 사용하여 LED를 구동하고 테일 라이트의 경우 100Hz 또는 200Hz의 디밍 주파수에서 10% 디밍을 사용하여 LED를 구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니어 타입의 LED 드라이버 IC를 사용하는 테일 라이팅에서는 높은 LED 커런트가 요구되는 경우 IC 발열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발열이 심한 경우 우측 하단 회로와 같이 외부 모스펫을 사용하여 발열을 분산시키는 회로 구성이 필요합니다. 3채널 리니어 방식의 맥스 16823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회로와 같이 모스펫 없이 사용도 가능하고 하단 회로와 같이 모스펫을 사용하여 회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터닝 라이트의 경우에는 1Hz의 디밍과 50% 듀티 사이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니어 방식의 LED 드라이버의 경우 입력 전압이 높아졌을 때 효율이 나빠져서 IC 파워 소비 증가가 되고 발열로 인해 IC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 서머 셧다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LED 커런트가 350mA 이상 되는 경우 테일 라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테일 라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추천드리는 맥심 파트는 리니어 타입으로 먼저 원채널 IC인 맥스 16839와 3채널 IC는 인 맥스 16823 원채널 IC인 맥스 16836 IC가 있습니다. 또한 테일 라이팅에서 사용 가능한 스위칭 타입 LED 드라이버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맥스 16833이 있고 하이사이드 벅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맥스 16832, 하이사이드 벅 부스트를 지원하는 맥스 16834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백라이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에서 사용되는 센터 스택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백라이트에서 LED 컨피규레이션은 이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LED 컨피규레이션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토폴로지 역시 동일합니다.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되는 사항도 거의 동일합니다. 유일한 차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경우 차량의 앞유리를 통해 반사되는 영상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구되는 컨트라스트 레이쇼가 더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더 좋은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위한 로컬 디밍을 지원하기 위해 채널별 개별 디밍 컨트롤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어플리케이션용으로 추천드리는 맥심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4채널용 LED 드라이버인 맥스 16814와 16813, 2채널 LED 드라이버인 맥스 16838, 1채널 LED 드라이버인 맥스 16834, 아이스케어 C로 컨트롤 가능하면서 4채널 LED 드라이버인 맥스 16826. 이 중에 맥스 16813의 경우에는 맥스 16814와 같이 4채널 LED 드라이버 IC이지만 추가적으로 아웃풋 캐패시터 숏 프로텍션과 내부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능을 가진 맥스 16814의 넥스트 버전 IC입니다. 다음은 4채널 LED 드라이버 IC인 맥스 1681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스 16814의 경우 4개의 채널 중 가장 낮은 피드백 전압을 참고하여 이 피드백 전압이 맥스 16814가 커런트 레귤레이션을 하기 위한 최소 전압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최소 출력 전압을 생성하고 있어 시스템 이피션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0대1 PWM 디밍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전압 범위로는 4.75V에서 40V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위칭 프리퀀시는 외부에 사용하는 저항을 통해서 200kHz에서 2MHz까지 조절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부 오실레이터가 아닌 외부 클락 신호를 사용하여 스위칭 프리퀀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OVP, LED 오픈, LED 쇼트, 오버 템퍼레처 프로텍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 가능한 토폴로지로는 부스트, 세픽, 부스트 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채널 LED 드라이버인 맥스 16838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맥스 16838의 경우 우측 회로와 같이 내부에 스위칭 모스펫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사이즈나 코스트 면에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전압 범위는 4.75V에서 40V이며 이 파트 역시 외부에 사용되는 저항값의 변경에 의해 내부 오실레이터의 스위칭 프리퀀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부 오실레이터가 아닌 외부 클락을 스위칭 프리퀀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가능한 토폴로지는 부스트, 세픽, 부스트 벅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 퍼포먼스 4채널 LED 드라이버 IC인 맥스 16826입니다. 맥스 16826의 경우 아이스케어 C를 통하여 각 채널의 LED 커런트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부의 데디케이티드 컨트롤 핀을 통하여 각 채널의 디밍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같이 더 좋은 컨트라스트 레이쇼를 위해 로컬 디밍 사용이 요구되는 하이 퍼포먼스 LCD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LCD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압 범위로 4.75V에서 24V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스위칭 프리퀀시를 100kHz에서 1MHz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대응 가능한 토폴로지로는 부스트와 세픽 방식이 있습니다. 맥심의 오토모티브 전체 솔루션 및 맥심 하이브라이트니스 드라이브 IC 관련 정보는 이 페이지에 있는 맥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토모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맥심 LED 드라이브 IC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